오늘은 페이지 77쪽에 있는 수식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요. 이 수식어의 역할은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하거나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형태라는 것.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고 뜻을 더해주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경우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가 아니라 그냥 두 개밖에 없어. 관형사랑 부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관형사부터 한번 볼게요. 관형사는 문장에서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관형사의 짝꿍은 누구예요? 체온. 그러면 이 관형사는 체온이 어디에 놓여 있냐? 바로 체온의 앞에 놓이게 돼서요.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뜻을 분명하게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는요. 관형어로만 쓰이고요. 어형이 고정되어 있다. 형태가 활용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어예요. 활용하는 언어는 용언밖에 없죠. 시제에는 높임과 구별이 없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인 것과 이 건물이라는 어근에 관형사를 붙였을 때 새라는 걸 붙이게 된다면 새랑 건물 사이에 이미 기본적으로 새 건물 이라고 띄어 써주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새로운 단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시관형사 수관형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모르고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저 한 외딴집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을 때는요. 한 외딴집 수를 붙여주고요. 저기 있는 저거 할 때 지시관형사를 붙여주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지 맞다고요. 제가 해볼까요? 한 저 외딴집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관형사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형사의 종류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성상관형사입니다.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새, 헌, 온갖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상관형사는 우리가 보면 관형사인 걸 알아요. 좀 헷갈리는 건 지시관형사랑 수관형사인데요. 지시관형사의 이그저 보이죠? 이거 대명사의 지시대명사와 굉장히 헷갈리고요. 수관형사에서는요. 한두, 다섯 이런 것들이 수사랑 헷갈리게 됩니다. 수사랑 대명사는 모두 다 체온이죠. 이 체온이랑 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 있겠죠? 네,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사로 넘어가 볼게요. 관형사의 짝꿍이 체온이었다면 부사의 짝꿍은 용언입니다. 용언은 두 종류가 있죠. 뭐 있어요? 형용사랑 동사가 있고요. 문장에서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용언을 수식을 하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요. 주된 기능은 용언의 항정이에요. 뭐가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부사하고 있습니다. 부사는 주된 기능은 용언을 한정시키지만 그 밖에 폭넓은 수식이 가능해요. 활용하지는 못하고요. 역시 불변어란 뜻이죠. 시제 표현이랑 높임도 못합니다. 관형사에 비해서 쓰이는 자리가 좀 자유로워요. 관형사는 뭐 뒤에만 쓰였어요? 체온 뒤에만 쓰였죠? 근데 부사는 위치가 좀 자유롭습니다. 참 그 친구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는 참 예쁘다. 상관없잖아요. 그죠? 쓰이는 자리가 좀 자유로워요. 격조사를 취하는 일은 없대요. 없어요. 하지만 보조사는 같이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는요. 보조사를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너무도라고 해서 한정을 짓는 거죠. 하지만 격조사를 취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복수전미사 들을 취하기도 하지만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요. 어서들 와 할 때는 어서를 복수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여럿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천천히들 해라. 천천히를 복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들의 여러 명의 경우에 천천히들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강아지가 매우 순하다 있죠. 순하다, 순해라 안 되죠. 형용사고요. 매우라는 아이가 수식하기 때문에 이 아이 부사임을 또 알 수가 있네요.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먼저 나누어집니다. 성분부사 안에는 똑같아요. 아까 지시, 성상, 수관형사처럼 얘는 성상관형사와 지시부사가 있는데요. 얘가 좀 특이하죠. 수는 없고요.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성사는 성질이나 정도를 얘기를 해서요. 빨리 천천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시는 이리저리 그리 오느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부사는 이거 아니랑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말하는 이의 태도를 표현하는 부사를 얘기를 하고요. 접속 부사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부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앞말이랑 뒷말을 이어준다는 것이죠. 자, 아까 위에 보시면 여기에 주된 기능은 용언을 한정이지만 폭넓은 수식이 가능하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폭넓은 수식이 가능한 예가 나와 있네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는 품사가 뭐예요? 아는 것은 동사죠. 제대로는 알다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용언을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해서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볼까요? 옷이네요. 옷 품사 뭐예요?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건 관형사. 근데 이 관형사를요, 아주라는 아이가 수식하고 있어요. 이 아주는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도 수식함을 알 수가 있네요. 제발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까 양태부사 나와 있네요. 그죠? 이 부사는 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문장을 수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올 예정입니다 할 때 이 뒤는요. 뒤에 조사가 붙었죠. 그래서 이 뒤가 명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명사도 수식을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수정하셔야 돼요. 줄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얘를 꾀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하고 싶은 얘기가 돼요. 모였다는 품사가 뭐예요? 얘는 동사잖아요. 그죠? 모여라. 그죠. 동사죠. 많이가 이걸 수식해주면 이 용언 수식이랑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꾀에다 줄을 그으시고 많이라는 부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사를 꾸며주는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은요. 체언은 뭐를 수식한다는 거. 체언이 아니라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 체언 뒤에는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얘는 띄어쓰죠. 부사는요. 다양한 성분을 수식하긴 하지만 가장 큰 기능은 용언을 수식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품사의 통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